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 9월 이후부터 국내 증시가 또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두의 관심사는 과연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고요. 근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볼린저 거리를 비율로 조금 이용해서 구하면 생각보다 조금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먼저 일단 기존 거 한번 다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부터 같이 한번 보면은 일단 밸류에이션을 논할 단계는 이제 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금리는 올라가는 반면 사실 증시도 올라가면서 밸류는 계속해서 매우 비싼 레벨로 가고 있고요. 일드 갭으로 보나 페드 모델로 보나 긴 시계열로 보나 지금은 이제 그냥 사실 유동성 단계, 탐욕의 단계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특별하게 다르진 않고요. 미국 쪽하고 이제 한국 쪽을 같이 봐도 어딜 봐나 이제 사실 고평가 영역입니다. 다만 이제 PBR도 엄청나게 고평가긴 하고요. 근데 다만 어차피 이게 그냥 유동성으로 밀어 올리는 장이면 결국 어차피 이게 밸류에 의미가 없긴 하거든요. 결국 이렇게 마지막 고점에서 잘 처리를 하냐의 문제지.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일단 그냥 추세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핏 지수 글로벌 GDP 대비 해서 이제 S&P는 여전히 계속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아주 매우 밸류로는 이건 고평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머지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일간 수출액도 최고치까지는 아닙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고요. 버피 지수는 아까 봤고 이제 국내 쪽 크레딧 같은 경우에도 여전체 스프레드가 많이 축소를 하면서 채권 시장도 확실히 위험선호다라고 볼 수 있겠고 회사채 스프레드도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 강도 쪽 살펴보면은 일단 코인 쪽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코인은 약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기준으로 물론 전에는 훨씬 아웃퍼폼 했고요. 아주 최근 기준으로 조금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국내에 비해서 이제 코스피 200에 비해서 코스닥이나 미국 쪽도 확실히 조금 열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 섹터들이 대다수가 좋지는 않고요. 지금은 사실 전기전자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이 조금 날아가면서 좀 최근에 좋았던 부분이 있고 기계 쪽도 그렇고 아주 사실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섹터는 사실 국내 쪽은 이제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참고 삼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건 지나고 나서 얘기지만 요 모습만 봤을 때 이렇게 강세일 때 S&P를 매도하고 차라리 약세인 국내 코스피를 사는 게 더 맞았던 거긴 한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은.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세가 그렇게 크진 않고 요럴 때 정도. 아무튼 참고 삼아 이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결국 영원한 강세도 없고 영원한 약세도 없다. 이런 지수 같은 경우에는 돌고 돌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전기전자도 영원한 약세는 없기 때문에 또 약세를 하다가 또 이렇게 강세로 돌아가는 거인 거고요. 계속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건 이제 상대적인 지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 살펴보면은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상업연수 포지션 살짝 증가가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상업연수 포지션 소폭 감소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밸류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은 이제 DXI가 계속 좀 반등을 했던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는 상당히 고평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수급 살펴보면 계속해서 개인이 한 15조 가량 큰 폭으로 매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그만큼 많이 매수를 했던 거고요. 최근 상승은 외국인이 다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긴 시계열 내에서 수급은 좋지는 않다라고는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인이 매수를 하니까 못 갔죠. 많이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외국인은 최근에 이제 선물로
약간 상승했던 부분을 먹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뭐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 23.3조 정도 되면서 지난 방송이 이쯤이었는데 22조 4천억 대비해서는 거의 뭐 한 1조 가량 정도 증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금리랑 기대 인플레이션 보면은 미국 쪽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고 실질금리는 소폭 조금 감소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국내 쪽은 BEI가 조금 올라가고 실질금리도 최근 바닥을 찍고 아주 조금 약간이나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TGA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거 연준 재무상태표 살펴보면 TGA가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목표가 8,500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800억 달러 좀 더 증가가 되면서 1,000억 달러만 증가가 되면 이제 TGA도 다 차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급준비금이 한 874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온 RRP도 이제 뭐 144억 달러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레벨이 되겠고요. 순유동성 같은 경우엔 다만 이제 오히려 이제 TJ 증가분 때문에 약간 26억 달러 오히려 조금 증가가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임지수, 해운지수 살펴보면 이제 BDI, 벌크 쪽이 조금 최근 반등을 했고요. SCFI가 조금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최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같은 경우 0.25bp 정도 하락을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죠. 근데 뭐 좀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19명의 위원 중에서 지금 시장 컨센은 결국 4번에서 5번 인하가 반영돼 있는데 7명이 동결이었고요. 1명이 이제 다음 그거 때, 그 2명이 이제 한 번 정도 인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대 9예요. 이제 이게 의견 자체가 내려야 된다 의견이 10이고 안 내려야 된다 의견이 9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주 비등비등한 그런 상황에 사실 연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고용이 먼저냐 물가가 먼저냐 뭐 이런 상황입니다. 순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TGA가 증가되는 분과 이제 QT의 영향으로 계속 감소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결국은 증시를 하락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금은 이제 유동성 장세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비싸게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유동성이 많아서 주식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더 비싸게 사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물건 가격은 올라가긴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보통 유동성이 많을 때 비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이제 뭐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죠. 이제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물가 같은 경우에 이제 ISM 서비스가 뭐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 CPI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뭐 계속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OFR 빼기 EFFR 금리도 뭐 여전히 계속해서 높은 수치입니다. 뭐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치여서 뭐 사실 증시는 좋은데 뭐 사실 안에 있는 까보면 이제 채권 시장 유동성은 뭐 계속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국채 찍고 있는 건 미국 쪽에서 살펴보면은 3분기에 그나마 이제 3분기라기보다 3분기이기도 하고 이제 9월에 그나마 이제 조금 장기 국채를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1,600억 달러 정도를 발행을 했고 누적적으로 지금 3,100억 달러 정도를 발행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1,400억 달러 정도를 더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단기 국채는 조금 더 많이 찍었으니까 상환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4Q 같은 경우는 장기 국채가 또 4,500억 달러 정도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뭐 사실 시장에 이제 채권 금리 압박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RRP가 없으니까요.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커서 보면 이제 순유동성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는 아니긴 하죠. 1분기가 사실 많이 늘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3분기는 2,300억 달러 정도가 감소가 됐다. 근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TGA가 증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준이 줄면서 이제 순유동성이 좀 감소했다. 이제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언제까지 가냐겠죠. 그래서 그냥
좀 덜 중요한 원자재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좀 보도록 하죠. 원자재 뭐 금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롱 추세고 이제 WTI는 계속해서 좀 숏 추세 이루고 있습니다. 뭐 추세 점수상으로는 롱이 이제 100, 골드가 100, WTI가 50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숏으로 해서 롱 이제 금은 이제 롱이고 WTI는 50점짜리 이제 숏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봉상으로 근데 이제 금 같은 경우는 뭐 200일 볼린저까지도 다시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익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익절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볼린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볼린저가 쭉쭉쭉쭉 벌어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게 줄어들면은 이제 이렇게 벌어지다가 줄어들면은 혹은 그러니까 줄어들 때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요게 이러고 나서 지금 급등을 한 거잖아요. 이게 결국 가속을 나타낼 수도 있고 추세를 변경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 다음에 이제 이거가 벌어질지 이렇게 될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결국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볼린저 안으로 들어오면 이건 사실 좀 안 좋은 상황이 된다. 뭐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격으로 봐도 뭐 지금 계속 과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WTI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여기는 뭐 특별하게 뭐 추세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볼린저로도 그렇고 뭐 재미가 없는 그런 장이죠. 그냥 추세가 없는 재미가 없는 장이다라고 뭐 WTI는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자재는 뭐 지금 금이 아주 극단적으로 좀 롱 추세다 뭐 요 정도, 그리고 WTI는 뭐 재미가 없는 장이다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채권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고 3년물은 확실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단 또 여기도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 다만 이제 미국채가 조금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달러는 조금 중립적이고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일단 다 롱 추세긴 한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화로 보면은 이제 국고 같은 경우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숏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고 10년도 특별히 국고 10년은 그래도 일단 롱 추세에서 조금 약화가 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 다음 이제 미국고 같은 경우 여전히 아직까지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움직임이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롱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롱 추세.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립에 가까운 상황이고요. 이제 엔비디아도 롱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볼린저로 뭐 살펴보면 일단 뭐 50 볼린저 같은 경우에 상단에 닿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지금 추세가 있진 않고 결국 벌어질 것 같아요. 이 볼린저가 벌어지면서 밑으로 떨어지든 위로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당히 조금 변화가 좀 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국고 10년물도 특별히 다르진 않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자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 좀 벌어지고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역으로 금리가 반등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원 같은 경우도 모여 있고 해서 뭐 여기도 결국은 변동성이 상당히 조금 확대가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살펴보면 볼린저 모여있고 다시 벌어지고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상당히 과열 오브 과열입니다. 뭐 사실 이 순간부터 요 라인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뭐 너무나 이제 과열이긴 한데 뭐 중요한 건 이제 과열이 그냥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요건 뭐 차트 때 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계속 과열이 진행 중이다. 이제 볼린저 이탈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준선 이탈도나 이제 50일 이평 이격도 그렇고 계속해서 OBB도 일단 뭐 플러스 구간이고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거래량 뭐 상대 강도도 높아지고 RSI도 뭐 거의 최고가 수준으로 이제 80을 돌파한 이제 뭐 그런 모습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모여있고 벌어져 있으니까 뭐 사실 여기도 갈 때까지는 와 있다. 이제 거의 이격도도 그렇고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상당히 많이 와 있다라고는 뭐 느껴지고요. RSI를 봐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쳤다가 좀 조정을 살짝 보이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하게 다르지는 않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좀 비슷한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쪽 살펴보면 뭐 코인 쪽도 결국 이제 비트코인만 약간 롱 추세에 조금 더 가까울 뿐이지 나머지는 다 이제 숏 추세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세로 점수로 정확하게 보면은 코인은 그래도 롱 추세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 그 다음에 리플 같은 경우에도 숏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치고 벌어지고 하는 상황이고 볼린저 밴드가 여긴 좀 모여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볼린저 밴드가 벌어질 겁니다. 이제 벌어지면서 정확하게 여긴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도 보시면 모였다가 벌어졌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아무래도 벌어지면서 위든 아래든 강력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모여 있죠. 지금 이 거리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제 리플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다르진 않고 뭐 여기도 상당히 모여 있죠. 이게 결국은 다시 튀겠다. 이 볼린저가 지금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결국 대다수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지수에 있을 텐데 일단 뭐 추세는 뭐 다 롱 추세인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롱 추세다라고 숏 추세는 지금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일봉 추세로 봤을 때도 뭐 나스닥 롱, S&P 롱, 코스피 200 롱, 코스닥 150 롱 이제 다 롱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변동성 지표인 이제 빅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그냥 지지부진한 근데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내려온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변동성은 결국 커지겠다. 이제 변동성이라는 건 결국 확산과 수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수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좀 길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20분봉 현물 나스닥 같은 경우에 모이고 벌어졌으니까 뭐 과매수 영역에 이르렀다 보여주고요. RSI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제 좀 변동성이 결국은 크게 한번 움직이리라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움직임은 없고요. 뭐 120분봉 선물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모이고 벌어지고 RSI는 조금 약간 내려와 있다. 어제 하락을 하면서 뭐 그 정도 느낌이고요. 뭐 볼린저도 뭐 특별하게 뭐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나스닥 일봉으로 살펴보면은 결국 여긴 똑같이 모이고 벌어졌으니까 뭐 여기도 또 사실 또 아주 엄청나게 과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정확하게 이 두 개가 동시에 넘어간 거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의 고점 근처에 왔다라고 볼린저로는 좀 명확하게 거의 볼 수 있을 텐데 다만 이게 계속 갈 수는 있어요. 밑으로 이게 내려와야 매도 시그널입니다. 이제 그래서 아직 매도 시그널은 아니지만 뭐 엄청나게 고평가 있는 건 맞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일단 다시 조금 요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벌어지고 있을 때 만약에 올라가다가 다시 벌어지면서 올라가면은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이제 그건 기존 추세가 가속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이게 다시 이렇게 높아지는 것도 가속이 된다는 의미고, 방향성이 이제 바뀌면 갈아타야 될 텐데 이제 가속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가속이 된다는 의미여서 지금은 딱히 사실 건드릴 필요가 없긴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추세가 이탈이 되면 또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돌고 돌아 사실 추세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추세는 롱이라는 거죠. 지금은 뭔데 이제 뭐 과매수인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상황실이고요. 이제 S&P 일본 같은 경우도 넘어가 있고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뭐 상당히 고평가인 건 맞다. 근데 이제 과매수인 거죠. 정확하게는 여기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겠다. 근데 이제 상당히 좀 과열되어 있는 것도 맞다. 뭐 그 정도 느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SI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도 모이고 벌어졌던 게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죠. 이제 근데 여기는 이제 내려오면서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건 이런 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내는 사실 조금 위험해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게 120분봉 상으로는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모이고 벌어졌던 거가 조금 내려오고 있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안 좋다라는 겁니다. 이제 국내장이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도 똑같이 모이고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잠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내려오면서 가속화되면 이제 또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모이고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올라가면서 이게 내려오는 게 가속화되면은 이제 이거는 하방 추세가 시작이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초입이라 뭐 그렇게 알기는 어려운 거죠. 일단 뭐 그래서 차트로 살펴보면은 결국 코스피 200 같은 경우 아직까지 뭐 추세로는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볼린저 타던 거를 이탈한 거 자체가 조금 약간 불안해 보인다. 이제 그래서 나는 뭐 조금 후행적으로라도 한다고 치면 여기 50 볼린저 하회하면 뭐 미련 없이 어차피 거기 전환선도 같이 묶여 있으니까 여기 뚫리면 저는 팔면 되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여기 200 볼린저 여기 이제 200이 더 미치니까요. 여기가 뚫리면 미련 없이 팔겠다는데 이제 오늘 지지를 거기서 보이긴 했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가 뚫리냐 마냐가 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S&P 같은 경우도 여기 50 볼린저 하단이 뚫리면 이건 조금 약간 추세가 이번에 다 넘어왔었기 때문에 좀 바뀔 수 있겠다. 요 상승 전체를 되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 돌파를 했고 여기서 내려오면 정말 좀 위험하겠다. 이 볼린저 50이 과연 지지가 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현물 같은 경우에도 넘어가 있고요. 뭐 다우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다. 여기도 이미 쳤죠. 여기서 이미 고점을. 그래서 50 볼린저 여기가 종가로 뚫리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구름대 미치기 때문에 돌파되기 전까지는 뭐 롱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서 여기 선행 스펙만 돌파가 되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스도 이제 결국 여기 돌파가 되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벌어지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제 벌어지던 게 결국 약간 이런 모양이 나오면서 모습이 약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가 이제 볼린저가 좁아지면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볼린저 이탈하면 뭐 일정 기준 축소, 뭐 기준선 돌파되면 일정 기준 축소,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니케이도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점을 갱신 못했을 뿐 특별히 모습을 다르진 않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도 결국 일단 볼린저 아직 이탈은 했지만 아직 뭐 기준선 위긴 하고요. 상해 종합도 일단 아직은 기준선에서 지지를 좀 받고 있기는 합니다. 뭐 깨지면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제 파월 발언 때문에 조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금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다만 이제 달러 원 같은 경우는 또 다시 튀고 있기는 해요. 이제 국내 쪽이 더 완화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크고요. 위안 같은 경우도 좀 강력하게 좀 올라가고 약세를 보이고 있고 결국 올라가는 게 약세니까요. 위안화는 저는 뭐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WTI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요 구름대가 두텁기 때문에 여기를 좀 뚫려 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못 뚫고 있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 같은 경우는 여기로 보시는 게 낫겠죠. 결국 엄청나게 과매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50 볼린저가 뚫리면 이건 좀 미련 없이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국고 3년도 드디어 기나긴 이 구름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200일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돌파가 될 확률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국고 10년도 결국 돌파를 했다. 미국 제10년은 아직 미치지만 여기 볼린저 하단에 닿여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반등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다 특별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 볼린저를 종가 기준으로 이제 이탈을 하면 좀 조심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이 여기도 볼린저 200 여기 정도 하회하면 미련 없이 꺼져 이제 팔아야 되는데 요 기준선이 더 위니까 기준선 뚫리면 그냥 파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제 애플도 여기를 갱신은 못했지만 엄청나게 이제 반등을 많이 했고 근데 애플 자체가 보시면 여기 볼린저에 닿지는 못했지만 거의 달락 말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다니는 수준까지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 레벨에서 올라가기는 뭐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닿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통 상대적 고점이라고 하죠. 이제 이게 그래서 좀 확실히 전반적으로 뭐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뭐 추세상으로 추세로 따라가면은 그냥 추세 꺾일 때 팔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측상으로는 뭐 사실 볼린저 보면 거의 나온 것 같은데 뭐 아직 딱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다.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